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타워의 심판 철학과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철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셔줬으면 좋은 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정의 그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판정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또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베테랑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심판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가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판정이 정확했다고 평가를 받은 게임은 바꿔 말하면 심판이 경기 정신, 이 경기 정신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기 정신은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필라소피하고 경기 정신하고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내가 룰의 그 규칙에 의해서 충실했다고 하면 그 경기는 아마 흐름이 계속 끊기고 계속해서 판정 부분만 대두되는 그런 경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경기 정신이라는 거는, 자, 선수들이 피지컬하지 않고 서로 그냥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경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좋은 경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경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판정이 비교적 정확했어. 그리고 우리가 피해본 게 없어. 이런 경기를 따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경기 정신에 충실했던 그런 경기가 많은 거지. 오히려 규칙에 대해서 정말 더 그냥 디테일하게 더 막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해요. 경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심판은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는 거죠,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정신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날의 판정이 비교적 정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심판의 책임은 가능한 한 적게 게임에 개입하는 것이다.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이제 불과 한 4, 5년 전인데 3대3이 이제 붐업을 일으키고 막 이랬을 때 보면은 직접 이제 거기에서 이제 3대3 제가 경기도 이제 그 심판을 보고 그 다음에 3대3 그 경기장에 가서 국제 경기도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농구 경기가 아니고 거의 격투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격투기. 특히 농구 경기에서 프로텍터하고 슈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슈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요, 그 경기는 제대로 된 그 심판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슈터는 어쨌든 간에 점프를 해서 타점이 높은 데서 슛을 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높이의 경기잖아요. 3.5m니까 그 선수가 내려올 수 있는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거든요. 그 공간을 주지 않으면 그 선수는 부상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저거 하겠지만 KBL에서 가서도 첫 번째로 한 게 슈터 프로텍트예요. 미들슛이 됐건 아니면은 3점 에어리아에서 슛을 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판정을 내리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바로 이거였었어요. 가능한 한 게임에 될 수 있으면 심판이 개입하지 마라. 제가 봐서는 개입을 적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임무를 직무유기한 거예요. 제가 봐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3대3도. 그래서 농구 경기에 5대5건 3대3이건 여기에 있는 말이 진짜 바이블이에요. 심판이 가장 적게 관여가 된 게임은 물 흐르듯이 그냥 선수들끼리 농구하고 선수들끼리 서로 수비하고 공격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쫙 끝나는 거예요. 지고 있는 팀 마지막 정말 3점 슛으로 해서 정말 이거 뒤집을 수도 있고 동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심판들이 가장 적게 게임에 개입을 했던 그런 게임이거든요. 선수들만 돋보이고. 규칙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판정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규칙을 어겼으면 당연히 규칙에 의해 가지고선 이거는 판정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 1, 2가 있는데 그걸 갖다 0, 1, 2, 3까지 했는데 그걸 판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갖다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게 개입하라는 거. 이거 굉장히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상대팀에게 불리하게 한 것을 보라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과연 파울이 이게 영향력을 줬는지 안 줬는가. 예를 들어서 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음에 나오겠지만 룰에는 이 신체 접촉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농구예요. 사실은. 그런데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농구란 말이에요. 이거를 첨부 해가지고서 룰 위반이야 해가지고서 삑삑삑삑삑 했다 그러면은 휘슬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불리하게 했고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냐. 불법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불법적인 것을 갖다가 당연히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농구 규칙에 의하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떠냐 저쩌냐 해가지고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자, 농구 규칙에 의하면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볼을 잡고 있는 선수의 손, 이거는 볼로 취급을 하죠. 이게 예전에 NBA는 지금도 이제 룰북에 명시가 되어 있고 피바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게 되면은 파울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국제 경기를 나가더라도 제가 봐서 이거 파울로 판정하는 심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볼을 잡고 있는 선수의 손의 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수는 손으로 상대 선수를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이 이 규칙에 따라 현실적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교과서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체 접촉만 일어나면 전부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파울이든 아니든 간에. 그 게임은 휘슬을 부는 파울의 연속일 것이다. 진짜로다가 우리가 이제 판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 네 가지가 있잖아요. RSBQ라고 해서 리듬, 그 다음에 스피드, 밸런스, 퀴크니스. 여기에 위배되면 그때는 판정을 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밀어가지고서 내가 밸런스를 잃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뭐 어깨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리를 걸어가지고 나를 스피드를 죽였다든가 아니면 내가 슛을 쏘러 나가는데 슈터예요. 슛을 쏘러 나가는데 나를 막아가지고 그 타이밍을 뭐 뺏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외의 거 슥슥슥슥 지나가도 되는 거 슥슥슥슥 지나가도 되는 것까지 다 판정을 해서 교과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게임은 어떻게 돼요? 흐름이 계속 끊긴다는 거죠. 그런 경기 좋은 경기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선수의 행동에 대하여 상대 선수에게 어떤 영향,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상대 선수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 행동은 버려야 하며 더욱이 고의적인 행동에는 엄격하게 버려야 된다. 이 부분.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베이스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볼을 잡았어요. 이제 공격 선수는 어쨌든 간에 이 라인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비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볼을 잡았어. 잡았는데 이 수비 선수에 의해서 툭 하고 밀렸어요. 툭 하고 밀려서 내가 라인을 밟았어. 그러면 소유권은 이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강도는 평상시에 그냥 넘길 수 있는 강도지만 나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다가 잃게 하는 영향력을 줬잖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푸싱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 주는 게 맞겠죠. 파울이 먼저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작더라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고의적인 행동 중에서 가장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슈터가 지금 인디에어에 이 공중에 있는데 수비자가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 슥 해가지고 발을 갖다 들어요. 이거 최소한 그 선수가 그 시즌을 갖다가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통째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극악한 파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실질적으로 그 심판 현역에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결국은 그 시즌 통째로 날리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고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디스코링이나 아니 최소한 유파울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슈터 프로텍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슈터한테 접촉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블락을 하려고 나가다가 접촉이 나더라도 파울로 판정을 하라고 그랬죠.
그 슈터가 일단 운동 기능이 좋은 선수는 일단은 발에 미치게 있게 되면은 이 가랑이를 벌려가지고서 이제 그 피할 수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슛을 쏘는데 그 선수가 나한테 또 수비를 했다. 그럼 이게 불안해서 슛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되고, 개중에 이제 그거를, 이게 그 인텐실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그 판단해야 되는 게 이제 심판의 몫인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2m 넘는 선수들도 다 3점슛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3점 라인 부분에서 3점 라인 부분에서 선수와 선수 사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치는지 아니면은 이 선수가 나가는지, 또 그 다음에 공격 선수가 앞으로 날아온다 하더라도 수비 선수가 공중에 있을 때 이 선수도 같이 움직여서 타이가 됐다. 그럼 이거 뭐예요? 수비자 파울입니다. 이건 분명히. 둘이 같이 해서 떨어져 가지고서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수비자가 먼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고의적인 행동에는 엄격하게 벌여야 된다. 정말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심판들이 게임 중에 사소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신중해.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 신중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코치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파울 판정을 해가지고선 다시 베이스라인에서 시작을 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5번 선수가 리바운드 잡아서, 지금 내 동료 선수 1번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벌써 속공하면은. 이 팀워크가 딱 맞으니까 눈빛만 보고도 아니까. 해서 패스를 했는데 패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접촉이 좀 났어. 이거는 사실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볼을 잡고 그 선수는 내역으로 올라가고 노마크해서. 근데 그거 굳이 해가지고서 파울이야. 사이드에 다시 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격하는 팀에 불이익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진짜 예를 들어서 구당탕 하고 넘어졌어요. 꼬당탕 하고 넘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또 그냥 간과를 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이 경기에 들어가서 일관성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수들이 부상이 있을까 말까 해서 골 밑에서 접촉이 꽈랑탕 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버려도 되는 그런 판정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심판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 심판 굉장히 유능하고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심판이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뭘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내가 판정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와서 불만을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하면은 사실 심판 나가서 마음적으로도 괴롭고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들 중에서 자신의 판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고 휘슬을 불기 좋아하는 일부 심판들은 경기를 매끄럽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위축시켜요. 그게 뭐냐면, 자, 심판은 달리 말하면 코트에서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선수들의 기술을 갖다가 내가 장려를 해서 선수들이 마음껏 그 기술을 펼치게 할 수 있는 게 하면은 내가 그 기술을 갖다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돌아가신 이성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트래블링을 보자고요. 요즘에 예전에 농구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워킹 해가면서 제로 스텝에 대해서 이제 그 인지하지 못하고 저거 워킹인데 왜 안 보냐고 컴플레인 하는 분도 많고, 그걸 갖다 예를 들어 심판이 제로 스텝에서 제대로다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로, 원, 투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전부 심판이 트래블링 불어가지고 위반을 시키면 그 다음서부터 그 선수들이 그 스텝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헤지테이션 해서 들어갔던 그런 그 기술들이 전부 그 심판에 의해서 그 경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화려하고 멋진 그런 기술들을 못하게 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심판 책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은 코트에서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선생님의 역할. 그래서 트래블링,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파밍볼이라고 그래서 이 볼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제 그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밍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바리에이션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포켓 드리볼이라고 해서 거의 판정을 안 하잖아요. 이 트렌드 자체가 농구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거든요. 자, 2008년도에 NBA는 아예 그 트래블링에 대한 그 해석을 달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룰북에다가 이제 명시를 해놓기를, 자, 이제 첫 번째 발이 이제 피벗풋이 되잖아요. 피벗풋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볼을 놓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룰북에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피바 룰북에는 아직까지도 이 피벗풋이 떨어지기 전에 볼을 놓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움직이는 그 역학적으로 봤을 때 볼을 놓고 그 다음에 피벗풋을 떼다 보면은 이건 거의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불합리하긴 한데 그 부분을 규칙서에 충실한다고 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걸 갖다가 판정하는 심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충분하게 룰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선수들을 그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 경기는 판정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판을 필요로 한다. 뭐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은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농구 규칙을 우리는 실행을 하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농구 규칙은 어쨌든 간에 편찬위원회나 아니면 기술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이 해석을 갖다가 곡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갈 걸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좀 더 유연한 자세로다 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알파고가 심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농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 내가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봐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유연하게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부 심판들은 미팅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 것보다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 시즌에 정말 나올까 말까 한 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서 미팅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난상 토론을 많이 해요. 나중에 결론도 잘 안 나요,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그 피바롤 같은 경우는 케이스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컬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심의 파워에, 일레스트릭 파워에 거기에 주심의 권한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주심이 결정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심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본연의 자세는 뭐냐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빈번하게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미팅을 더 많이 하고 결론을 더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제 그 좋은 심판, 그 다음에 좀 경기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관념을 정확히 이제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인 심판, 그 다음에 일부 판정하기 좋아하는 심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갈려져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습관적인 게 바로 농구 경기예요. 심판도 습관이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잘 해가지고선 드려야지만이 나중에 좋은 심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판정의 관점과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